현금 흐름 나오는 물건들은 가장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투자를 해서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올 건지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잔금 납부는 일단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무엇보다 임차 수요가 풍부한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서울에서 또 경기권에서 이런 물건들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임대 수익형 물건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나본 은퇴 예정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나오는 그런 임대 수익용 물건을 원하세요. 그런데 상가가 요새 조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임차인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자영업자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내기도 힘들고 지금 이제 자영업 하시면서도 어떻게 조금만 정리되면은 빨리 정리하고 빚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가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에요. 물론 매우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내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는 임대 수익을 원하는 거니까 임대가 원활하게 나올 만한 물건이면서 또 물건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참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규제는 많고 혜택은 너무 조금이에요. 이 규제들을 어기면 과태료가 막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하기 힘든 규제가 많고 그 규제를 어기면은 과태료가 부과받는 징벌적인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사실 다주택자이면서 주택 임대사업자를 하기에는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뭘 해서 현금 흐름을 하냐. 그래서 지금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물건이 근린주택이나 아니면은 꼬마 빌딩 요런 것들이거든요. 한도가 꼬마 빌딩이 굉장히 인기였는데요. 그 금리가 되게 저렴했을 때 굉장히 가격도 엄청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꼬마 빌딩의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경매에서도 원래 그런 우량 물건들은 잘 안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물건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핫했을 때 구매하셨던 분들이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고 또 금리도 높아지면서 이겨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제 경매 물건들 중에서 그런 좀 사이즈가 좀 있는 물건들이 좀 괜찮은 물건들이 보이고 있어요. 먼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종합 검색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다가구 원룸, 뭐 근린주택 요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면 지금 총 진행하고 있는 게 38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오늘 날짜 제가 검색한 날부터 9월 7일까지 있는 물건들인데요. 신건들이 또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개 물건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뭐 무조건 안 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당동에 있는 요 물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지금 이 물건이 감정가가 42억 원이고 1회 유찰에서 34억 원에 진행을 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먼저 물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당동에 있는 근린주택, 이게 단독주택인데 이게 세대가 다 분리되어 있는데 주인은 하나인 거죠. 그리고 감정가가 42억 원이고요. 1회 유찰에서 34억 원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토지 면적이요. 한 80평 정도 됩니다. 건물은 200평 정도 되는 거죠. 건물 사진 보면 굉장히 말끔해요. 이게 보존 등기일이 2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핫했던 시기에 지은 물건이고요. 새 건물입니다. 지금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세대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총 세대수가 여기 하단에 보면은 건물에 대한 평면도가 있죠. 그래서 1층에 총 7개가 있고요. 또 2층에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3층, 지하 1층과 5개층에 있는 이 물건의 임차인은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임차인들이에요. 임차인들이 뭐 101호부터 쭉 들어있죠. 그래서
총 임차인들이 45명의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 좀 어려운 이유가 45명의 임차인들을 명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대부분 보증금을 다 못 받으세요. 지금 보증금 받는 사람이 이 두 분 있네요. 두 분 있고 한 명은 이제 미상 임차인인데 이 사람은 아예 신고를 안 했으니까 3명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분들은 일부만 배당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런 이제 전세 관련 전세 사기 사건과 유사한 물건인데요. 사실 이제 원룸은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45명의 임차인들이 있는데 이 임차인들이 어떤 순서로 배당을 받아가느냐를 좀 우리가 아셔야 돼요. 경매할 때는 대항력이라고 해서 전입 일자를 보고요. 이런 원룸 건물에 거꾸로 임차인 입장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내가 45번째로 임대를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 물건은 전세로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이죠. 1번, 2번, 3번만 다 배당을 받고요. 4번부터는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5번째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45번째도 1억 1천으로 들어갔네요. 근데 배당금이 3,700만 원이 나와요. 이거 왜 그러냐면 3,700만 원 받는 그 배당금은 소액 임차인을 위한 배당금이거든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1억 1천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3,700만 원을 먼저 배당을 해주고 못 받은 나머지 배당금은 남으면 주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보증금 합계가 보니까요. 53억이에요. 53억. 지금 이 물건의 감정가가 42억 원이거든요. 근데 보증금 합계가 53억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출도 있어요. 그러니 임차인들이 배당을 다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미 한번 유찰이 돼서 지금 최저가가 34억 원입니다. 배당이 일부만 받으시는 임차인들인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부라는 게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3,700만 원만 배당받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죠. 이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시 투자자의 모드로 돌아가서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일단 낙찰 지금 최저가가 34억 원이란 말이에요. 이때 건물과 토지의 감정가를 한번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건물에 대한 부분은 10억 원이고 토지가 3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토지 가격으로 나왔다. 그럼 적정 입찰 타이밍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45개의 방을 세팅을 할 때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이렇게 다 전세를 놓지 않거든요. 전세를 초반에 이제 매수대 놓고 나머지 뒷부분에 오시는 분들은 월세로 이제 임대를 놔야 임차인들이 안전하고, 왜냐하면 임대인도 물론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했을지언정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발표가 있었어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이런 원룸 건물, 다가구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앞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나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과연 보증금 얼마 있고 확정일자 언제 받았는지만 알면 그러면 내가 지금 전세로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개별 호수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전체 확정일자 정보를 이제 공개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것도 있고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면 앞선 사람들이 다 어떤 조건으로 있는지를 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임대인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이 집에 계시는 임차인 분들도 아마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임차인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보충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임대는 이제 이 물건을 35억에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앞에 분들은 전세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월세를
지금 이거는 아예 작정을 하고 다 전세로 세팅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임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원활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물건을 월세로 세팅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올 것인가를 계산을 해서 입찰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면은 괜찮은 현금 흐름이 나오는 물건이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하지만 여기 보증금 합계가 다 합쳐서 53억이거든요. 전세를 놓고 들어올 만한 수요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세는 뭐 그렇게 1억 1천, 뭐 1억 2천 이렇게 놓고 나머지 이제 월세를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으로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500까지 가능해요. 그 보증금을 5,500 받아도 된다는 거죠. 5,500에 월세 세팅. 이렇게 하면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현장에서 2차로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38건 중에 나와 있는 이 물건들이 다 그런 물건들인데요. 이런 물건들은요. 가능한 서울 그리고 수도권 이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지방보다는 가능한 서울 그리고 얘네들은 건물보다는 땅값, 입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 한번 가져가면은 얘는 단기로 사고 팔고 하는 물건들이 아니잖아요. 좀 오래 가져가면서 뭐 어쩌면은 내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렇게 꾸준한 인컴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좋은 입지에 있는 이런 건물이라면 대를 물려서도 물론 이제 건물을 리뉴얼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증축, 개축을 아니면 신축을 해서 하겠죠. 근데 입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매우 저렴하거든요. 지금 매우 저렴한 타이밍이니까 요런 임대 수익용 건물을 하시려면 가능한 서울 지금 물건 진짜 많습니다. 요거 이제 관악구에 있는 근린주택인데요. 얘도 건물이 새 거예요. 21년도에 요때 이제 많이 지었나 봅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이 45평이고 건물은 125평.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사당동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감정가가 21억인데 1회 유찰해서 16억 9천인데요. 여기도 지금 토지가를 보셔야겠죠. 여기는 토지 가격이 15억이고요. 건물 가격이 5억 6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가 16억이니까 토지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적정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항상 이제 이런 건물 같은 것들은 내가 통째로 이거를 팔거나 통째로 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이 물건의 실제 가격이다. 건물은 계속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가는 이제 5억밖에 안 되지만 토지 가격이 15억인 물건이 지금 17억 정도에 나왔으니까 일단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물건의 상태를 사진으로 좀 확인을 할게요. 보아하니 인근에 뭐 빌라들이 쫙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근린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빌라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그냥 얼뜻 봐도 물론 이제 관악구에 빌라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입지도 보셔야 되겠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도로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라 입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한 개 층에 4개 호가 있네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땅이 참 작다 보니까 한 개 층에 4개 호가 있는 거죠.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중주택이 뭐냐면 원래는 부엌시설이 없어야 돼요. 다중주택은. 화장실은 있는데 그냥 원룸 건물에 부엌시설 없이 이게 원래 다중주택이라고 하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임대를 들어갈 테니까 지하 1층부터 해서 4개층이 있고 옥탑방까지 있는 물건이에요. 여기에는 임차인들이 역시 임차인들이 권리가 없어요. 여기는 한 명도 보증금을 다 지키지 못하는군요. 2021년도 11월 15일부터 해서 쭉 임차인들이 들어왔는데 총 임차인들이 22명의 임차인이 있고요. 마지막 임차인은 심지어 3억 5천에 들어왔는데 경매가 시작한 이후에 전입을 했어요. 경매가 시작한 이후에 전입하면은 임차인으로도 인정받기 어렵고요. 워낙에 순서가 늦어서 배당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임대를 들어간다는 건 돈을
맡기고 내가 잠시 빌려 쓰는 건데 돈을 맡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보고 확인을 해요. 등기부 등본은 반드시 물론 뭐 중개사님이 띄워주시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입주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인터넷 등기소 가서 주소 치면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고요.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총 보증금 합계가 21억이에요. 네. 지금 21억이면은 이제 감정가이고요. 이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낙찰을 받게 되면 처음에 입주하시는 몇 분은 전세로 세팅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보증금 5,500에 월세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임차인분도 안전하고 원활한 임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에 실제로 투자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이런 근린주택은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세팅하고 나면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가거나 아주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물건인데 일단 잔금을 해야 되는데 대출 가능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방이 지금 22개인가 있잖아요. 그죠? 방이 22개가 있는데 한 집마다 최우선 변제금을 5,500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 가능 금액이 낙찰가의 80%인데 거기서 빼고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이 지금 최저가로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17억에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17억의 80%에서 11억을 뺀 금액이면은 진짜 조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물건인데 우리가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이제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빌딩이나 이런 경우는 사람이 주거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대출이 좀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주거하는 방이 많은 원룸이나 이런 근린주택 이런 곳들은 대출금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다. 그래서 실제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이 일단 낙찰을 받고 나서 임차인을 들이면서 현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임대 수익용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 현금 흐름 나오는 물건들은 가장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투자를 해서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올 건지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잔금 납부는 일단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잔금 납부를 하는 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낙찰가가 11억인데 11억을 일단 잔금 납부를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임차인을 들이면은 그때부터 회수가 되니까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지. 근데 무엇보다 임차 수요가 풍부한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서울에서 또 경기권에서 이런 물건들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근데 지방도 가능한 곳들이 있기는 해요. 기업이 이전을 하는 곳들 그리고 그 기업의 수요가 많아서 협력업체들까지 같이 가는 곳들 이런 곳들 몇몇 곳들은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꾸준히 유입이 되는 곳인지도 많이 유념하셔서 고르시기 바라요.